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영장에는 김용현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의 영장을 발부하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이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경찰 수뇌부를 체포한 셈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가 윤석열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지요. 그러나 떡줄 사람은 하야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탄핵소추당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토요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할 뜻이 없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때 당 원내 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고 투표에 참여한 김상욱 의원이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깊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탄핵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탄핵 말고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까지 늦추려는 의도인데 그러다가 그때까지 당이 생존해 있겠습니까? 길은 하야, 탄핵뿐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진두지휘했다는 진술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국회로 보낸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윤석열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즉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에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김용현이 계엄 당일 갑자기 군을 동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석열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체포한 의원들을 수방사 지하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윤석열의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 시각에 맞춰서 한 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 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석열이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 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확실합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 이유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작가라고 밝혔는데요. 스웨덴 할리먼을 대표해 시상 연설을 맡은 종신위원 엘렌 마소는 한강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연약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다른 질문을 하거나 다른 문서를 요청하거나 살아남은 다른 증인을 인터뷰하기에 충분한 딱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힘이 실로 대단하지요. 노벨은 가장 이상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문학상을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